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코인 시장에 기관 수요가 많아지면 시원시원하게 목돈이 들어오는데 과연 지난 한 달간 기관 수요는 어느 정도였을지,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 쉐어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추려 볼게요. 첫 번째, 크라켄에서 돌리고 있던 만여 개의 이더리움 유효성 검사기는 미국 정부의 태클로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철수를 한 거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물량 전부를 출금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드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일 출금이 가능한 이더리움의 최대 개수는 약 57,6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만 처리하는데도 약 300일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지금 출금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바이낸스로 갔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 매수세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티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한번 훑어보자면 먼저 규모가 작은 애들부터 볼게요. 피그먼트, 얘네들은 진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킹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더리움 외에도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같은 다양한 커스터디와 스테이킹이 결합되어 있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레저에도 넣고 거버넌스에서도 개별 투표권을 보장받는 등 기관 수요를 확실히 흡수하는 곳입니다. 기관에 노크가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스위스 AG, 여기는 올 초에 상당한 감원을 했고 비즈니스를 통폐합 후 기관 투자를 남기고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 세탁과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수 외주로 돌려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인도 타타 컨설턴트 서비스에서 구축을 담당한 것 같은데 과연 인도인들과 협업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스위스는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한 달 동안 17,000개의 이더리움 기관 수요를 모았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사실 듣보잡에 가깝고 지금부터가 조금 특색이 있는 애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메타마스크도 기관 전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기관 전용 메타마스크 서비스에 입점한 녀석이 바로 킨 파이낸스입니다. 이 킨은 한 달 동안 35,000개의 이더리움 기관 수요를 끌어왔는데 메타마스크 기관 서비스에서 리워드가 높은 편인데다가 멀티 클라이언트 제공 등의 이점 그리고 인증 등이 결합이 되어서 수요가 있었던 듯 합니다. 참고로 스테이크드는 등록해둔 다양한 디파이에서 수익이 좋은 곳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수익률을 높여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었다가 정부에서 위험하니까 하지마 라는 경고를 받고 중지당했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크드가 7만 개의 기관 수요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이더리움 채굴 특정 난이도에서 임의로 블록 생성 시간을 1초 빠르게 조절해서 남이 채굴하는 걸 뺏어가는 이런 잡기술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블록을 소싱하는 신박한 기술을 통해 똑같은 걸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API 실행 계층을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결국 남의 거 가져간 거죠. 이더리움 노드 개발진들 머리 터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 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또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에 숨지 않는 중앙화 서비스로 할 거면 해외로 나가라는 미국에서 무려 7만 개의 기관 수요를 얻어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관은 미국에서 중앙화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머리 짜내가면서 기관 수요를 끌어와도 겨우 7만 개 스테이킹을 했는데 도대체 9만 개를 모아온 스테이크 PC는 뭐하는 놈들인가? 또 어떤 꼼수로 9만 개의 이더리움을 모은 건가 싶은데 스테이크 PC는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참고로 2등인 스테이크 US는 스테이킹 이자도 박박 긁어 모으고 남의 밥그릇도 뺏어와서 이자율도 높이는데 수수료도 스테이킹 수입의 1.75%로 저렴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10%씩 내는데 말이죠. 이것만 해도 저렴하다 싶은데 1등인 스테이크 PC는 무려 0.1이 더 고정. 그러니 큰손, 즉 스테이킹 물량이 많을수록 스테이크 PC가 훨씬 유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스테이크 PC의 조직의 코어는 탈중앙이라서 물량의 대부분이 기관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되는 부분은 스테이크 PC의 APY를 뽑아내려면 최소한 2위처럼 자신들의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고정 수수료 0.1이더로 이 정도 수익으로도 운영이 가능할까? 인건비는 나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농담 반으로 홈페이지의 문구까지도 의심스럽죠. 스테이크,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가 과연 여기에 맞는 단어일까요? 쉬고 있으면 잊을 때쯤 털어가겠다라는 걸까요? 어차피 우리들이야 스테이킹을 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름이나 기억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지난 한 달간 22만 4천 개의 이더리움 기관 수요가 있었는데 꽤나 많은 물량이죠. 각 서비스마다 기관 물량들을 모으기 위해서 갖은 기술을 쓰고 노력들을 하는데 스테이크 PC는 단순히 0.1이더 수수료를 내세워서 가장 많은 물량을 모았네요. 리스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수수료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들에서도 스테이킹은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스테이킹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